전쟁 확률 90%.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 백악관 참모가 직접 언론에 흘린 숫자예요. 지금 미국 언론들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며칠 내로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폭격기 한 대 보내서 때렸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번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정보 소식통도 전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 세계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죠. 만약 진짜 중동에서 대규모 충돌이 터지면 글로벌 금융시장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렇게 민감한 군사 정보가 언론에 버젓이 흘러나온 걸까요? 누군가 기밀을 유출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흘린 겁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특정 언론사 하나를 골라서 정보를 찔러준 거예요. 철저히 계획된 유출이었던 거죠. 정치권에서는 이런 수법을 에드벌루라고 부릅니다. 풍선 하나 하늘에 띄워놓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살피는 거예요. 여론의 온도를 재는 겁니다. 과거에 이란 공습할 때는 그냥 기습적으로 때렸어요. 사전 예고 없이 폭격기 보내서 타격하고 끝냈죠. 근데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거든요. 전면전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미리 반응을 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소식이 나가자마자 월가에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겠죠. 반대로 시장이 별 반응 없이 조용하다면 그건 밀어붙여도 괜찮다는 암묵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이 90%라는 숫자는 단순한 예측치가 아니에요. 시장과 여론을 향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을 심리적으로 겁박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거의 공격한다라고 선언해버리면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노리는 건 이겁니다. 이란이 협상장에서 알아서 백기 들고 나오는 거죠. 총 한 발 안 쏘고 원하는 걸 다 얻어내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건 사실상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미국은 언론 자체를 무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전쟁 카드를 꺼내드는 걸까요? 여기엔 숨겨진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어요.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지지하는 사람은 줄고 반대하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반대편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어요. 이 기세가 계속되면 다음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른바 사건 파일의 공개였습니다. 유명 인사들의 각종 불법 행위가 담긴 문서들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원래 핵심 지지층은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확실하게 처벌해 줄 거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황이 달랐습니다. 대통령 측근들 이름이 그 명단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본인 이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결국 그들과 같은 편이었나? 이런 의심이 퍼지면서 핵심 지지층이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민 단속 과정에서 큰 사고까지 터졌어요. 단속 기관이 무리하게 작전을 벌이다가 아무 죄 없는 시민권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소식이 퍼지면서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반대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결국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묶고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을 단번에 뒤집을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해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과, 그것도 외부에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어떤 성과가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동맹국에서 투자 좀 더 받아오고 경제 지표 조금 개선시키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런 온건한 성과로는 이미 등 돌린 지지자들 마음을 되돌릴 수 없어요. 사람들은 숫자에 감동받지 않거든요.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는 강렬한 장면이 필요합니다. 사실 과거에 효과를 봤던 카드가 있긴 해요. 이란을 상대로 한 핀셋 타격이었죠. 폭격기 보내서 주요 시설 몇 군데 때리고 돌아왔는데 그때 지지율이 꽤 올랐었습니다. 문제는 그 카드를 이미 한 번 썼다는 거예요. 대중 정치에는 냉혹한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수법은 두 번 안 통해요. 처음엔 와 대단하다 했던 사람들도 두 번째는 또 그거야? 하면서 시큰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스케일 자체를 완전히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 몇 개 부수는 게 아니라 이란의 핵무장 능력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거나 아예 정권을 갈아엎는 수준의 성과가 필요한 거예요. 이른바 레짐 체인지, 체제 전복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란일까요? 적대국이 이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건드리면 어떨까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쪽은 체급이 너무 커요. 핵무장한 강대국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벌이다가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감당 불가 수준이에요.
결국 속어법으로 남는 타겟이 이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힘을 투사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상대인 거죠. 이란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굴복시키고 적대 정권이 무너지는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면 이탈했던 지지층도 다시 결집하고 반대 여론도 잠재울 수 있다고 계산한 겁니다. 한 방에 판세를 뒤집는 도박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제 시선을 이란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공격의 성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이 이란을 때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경고성 타격이었어요. 너희 이러면 안 돼 하고 뺨 한 대 때리는 수준이었죠. 시설 몇 개 부수고 끝이었습니다. 그때 이란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영리하게 대처했어요. 미리 핵심 핵물질들을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서 숨겨뒀거든요. 공습 맞아도 진짜 중요한 건 안 다치게 해둔 거죠. 반격도 굉장히 계산된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쪽에 우리 몇 시에 미사일 쏠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빈 사막에다 미사일 몇 발 썼어요. 체면 칠해만 하고 끝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전면전으로 번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도 대응은 했다라는 명분만 챙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단순 타격이 아니에요. 이란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지도부를 전부 축출하고 체제를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란 지휘부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까요? 단순히 권력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가족들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인 거죠. 사람이 죽을 위기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살기 위해 뭐든 하게 돼요. 과거처럼 미리 알려주고 빈 땅에 미사일 쏘는 신흥? 이번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여유로운 대응은 불가능해요. 미국이 첫 발을 쏘는 순간 이란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을 겁니다. 필사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코너에 몰린 짐승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 딱 그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이란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공격의 성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이 이란을 때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경고성 타격이었어요. 너희 이러면 안 돼 하고 뺨 한 대 때리는 수준이었죠. 시설 몇 개 부수고 끝이었습니다. 그때 이란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영리하게 대처했어요. 미리 핵심 핵물질들을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서 숨겨뒀거든요. 공습 맞아도 진짜 중요한 건 안 다치게 해둔 거죠. 반격도 굉장히 계산된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쪽에 우리 몇 시에 미사일 쏠 거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빈 사막에다 미사일 몇 발 써서요. 체면 칠해만 하고 끝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전면전으로 번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도 대응은 했다라는 명분만 챙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단순 타격이 아니에요. 이란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지도부를 전부 축출하고 체제를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란 지휘부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까요? 단순히 권력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가족들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인 거죠. 사람이 죽을 위기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살기 위해 뭐든 하게 돼요. 과거처럼 미리 알려주고 빈 땅에 미사일 쏘는 신흥, 이번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여유로운 대응은 불가능해요. 미국이 첫 발을 쏘는 순간 이란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을 겁니다. 필사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코너에 몰린 짐승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 딱 그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만 가지고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군사력만 놓고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에요. 재래식 무기로 정면 대결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이란에게는 숨겨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제를 인질로 잡는 전략이에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영어로 MAD라고 하죠. 네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핵무기를 겨누고 있으니까 아무도 먼저 버튼을 못 누르는 거예요. 이란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논리를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군사력 대신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는 거죠. 이란 지휘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끝장나면 너희 경제도 같이 끝장내겠다. 일종의 자폭 전략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주변 친미 아랍 국가들의 석유 시설을 미사일로 때리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나라들 있죠? 거기 대규모 정유 시설들이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날려버리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이 끊깁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더 치명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고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실려 나가거든요.
이란이 여기에 기뢰를 무차별적으로 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조선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에 폭탄이 둥둥 떠다니는데 누가 배를 몰고 들어가겠습니까? 넓은 바다에 무작위로 뿌려진 기뢰를 전부 제거하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국제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 미국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미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란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경제 마비 전략,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석유 시설 타격, 미국 정보기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이미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뒀습니다. 미국의 핵심 전략은 아주 단순해요. 이란이 반격을 시작하기 전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가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된다고요. 미국의 계획은 이 발사대들을 선제 타격으로 전부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란이 버튼 누르기도 전에 발사대 자체를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죠. 혹시 기습에서 살아남은 발사대 몇 개가 미사일을 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층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뒀거든요. 여러 겹이 요격망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단계별로 걸러내는 거예요. 몇 발 날아와봤자 전부 하늘에서 격추시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발사대 위치를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이란도 당연히 숨겨뒀을 텐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란 내부에 첩보망을 깔아뒀어요. 이른바 휴민트, 인적 정보망입니다. 이란 내부에도 정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제 제재로 생활이 어려워진 빈곤층도 많고요.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만약 공습 초반에 발사대 무력화에 성공하면 게임 끝입니다. 이란이 지상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제공권을 뺏기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폭격당하는 신세가 되거든요. 반격할 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해외 테러 조직을 동원하면 되지 않냐고요? 본토가 불바다가 되고 자금줄이 끊기면 그런 대리 세력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이론적인 분석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 추측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위성 사진으로 다 확인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의 대규모 군사 자산이 중동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정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팩트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항공모함입니다.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항모 전단이 총 5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무려 2개를 중동 앞바다로 보냈습니다. 5개 중 2개면 전체의 40%입니다. 미국이 아시아도 신경 써야 하고 유럽도 봐야 하고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항모의 40%를 한 곳에 몰아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방어하려고 배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공격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항모만 간 게 아닙니다. 수송기도 쉴 새 없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미군 수송기 편대가 이미 150회 이상 중동 기지를 오갔습니다. 뭘 실어 날랐을까요? 폭탄이랑 군수 물자예요. 지금 중동 기지에는 산더미처럼 물자가 쌓여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란 때렸을 때랑 비교해보세요. 그때는 폭격기 한 대 몰래 보내서 타격하고 끝이었어요. 수송기가 100번 넘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배치예요. 단 하루 만에 최첨단 스텔스기 50대가 중동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스텔스기가 뭐냐고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예요. 적이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서 정밀 타격을 날리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 정도 전력이 모였다는 건 언제든 대규모 공습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물리적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남은 건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 공격 버튼을 누를까요? 아무 때나 누르는 게 아닙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에 첩보망을 가동하고 있어요. 발사대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죠. 이 작업이 100% 완료되는 시점,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식별해내는 그 순간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끼어듭니다. 바로 이스라엘 총리의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처한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 정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국가 예산안 통과 데드라인이 3월 말인데 이 시점까지 전시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끝장납니다. 그냥 실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3월 말 이전에 전쟁이 터져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할 겁니다. 동맹국 총리의 정치적 몰락을 막아주면 뭐가 생길까요? 엄청난 빚을 지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한테 뭘 요구하든 거절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공격 시점을 3월 말 이전으로 앞당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라마단입니다. 라마단이 뭐냐고요? 이슬람의 성스러운 금식 기간이에요.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죠.
만약 이 기간에 무슬림 국가를 폭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무슬림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짓밟혔다고 느끼는 극단주의자들이 자생적 테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른바 외로운 늑대 형태로 미국 본토에서 무차별 공격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미국 내 여론에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요. 지지를 올리려고 전쟁했는데 테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본전도 못 찾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마지막까지 전쟁을 망설일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 있긴 합니다. 정보 수집에 실패하는 경우예요. 아무리 첩보망이 뛰어나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란이 기뢰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정확히 어디 숨어 있는지 100% 파악하지 못하면 계획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은요? 솔직히 가능성이 낮아요. 월가가 반발해서 전쟁을 막을 거라는 예상,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 세력은 전쟁을 말리기보다 오히려 수혜를 보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겁먹고 스스로 항복할 거라는 기대, 이것도 현실성이 떨어져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버텨온 정권이 협박 몇 번에 무너질 리가 없거든요. 결국 미국이 진짜 걱정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미국의 기본 시나리오는 이래요. 압도적인 화력으로 빠르게 때리고 깔끔하게 이기고 통제된 상태로 마무리한다. 그런데 만약 이란이 정규전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 대 군대로 싸우면 질 게 뻔하니까 아예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른바 비대칭 더티 워로 전환하는 거예요. 규칙 없는 더러운 전쟁이죠. 이란 혁명 수비대나 각지의 대리 세력들이 군복을 벗어요.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중동 전역에 숨어드는 겁니다. 누가 적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목표물을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석유시설, 미군 기지, 보급로, 한 번에 큰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상업용 드론이 동원됩니다. 인터넷에서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드론이요. 수천 대를 뿌려대면 막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소형 고속정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도 병행하고요. 중동 지형이 또 험하잖아요. 이런 게릴라전이 복잡한 지형과 만나면 끝이 안 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2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진흙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시작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통제되는 전쟁은 없습니다. 이라크도 아프가니스탄도 그랬죠. 지금 미국 참모들은 치열하게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지지율 반등이라는 달콤한 열매와 끝없는 진흙탕에 빠질 위험을 저울질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총리 개인의 정치 생명이 3월 말에 달려 있거든요. 그는 미국을 향해 지금 당장 방아쇠를 당겨라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어요. 결국 한 나라 지도자의 생존 본능이 중동 전쟁의 가장 위험한 촉매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가 마주한 가장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입니다.